자, 이번엔 이른바 제2의 중동 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자, 네옴시티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재계 그리고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네옴 프로젝트, 최 원장님 이게 뭡니까? 이 네옴이라는 이제 아랍어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하고 합쳐진 건데요. 예. 네오, NEO 해서 새로운, 그다음에 무스타그바 그래서 미래라는 거기서 M자를 따서 네옴시티라고 한 거였는데요. 사우디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사우디 비전 2030을 지금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입니다. 지금 석유의 중심이 된 나라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시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 지금 네옴시티가 됐고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네옴시티라는 자체가 지금 서울의 44배 등의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현재 지금 알려진 거는 한 5천억 달러의 지금 이 공사비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공식 공사비입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합하면 한 1조 달러 이상의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는 또 이 산업단지라든가 휴양지까지 지금 만드는 진짜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부분들로 뭐 나라를 바꾸는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와서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하고 갔는데요. 예. 현재 발주된 금액만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98%의 발주액이 지금 남아 있고 또 한국에 갖고 있는 공사적인 기술, 그다음에 IT적인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로의 이 네옴시티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축적된 그런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지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전에 빈살만 왕세자 앞에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앉아있는 굴지의 재벌 총수들의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만큼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고 기회에 열린 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600조. 글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신기루 같은 사업 아니냐. 이게 과연 현실화할 것이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사우디 출장을 다녀온 소감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70km 길이의 네옴시티 더 라인이 17km만 가도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데 진짜 장을 지져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건 신기루가 아니란 얘기 같은데요. 윤 평론가님, 국내 기업들이 저렇게 공손하게 손모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700조에서 1000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국내 뭐 총수분들께서 이렇게 공손히 손모으고 들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는 사실은 현재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게 이제 네옴시티 그 더 라인만 하더라도 서울 면적의 6%에 서울 인구 900만을 갖다가 이게 수용하겠다고 하는 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 면적의 6%의 서울 인구를 갖다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을 갖다가 6%로 압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너비 자체는 200m밖에는 안 됩니다. 네. 근데 높이가 500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를 갖다가 그런 건물들을 갖다가 조금첨이 17km 여기서 서울 대전까지 이걸 갖다 블록 쌓지 고공도시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런 식의 도시가 뭐 우리 인류 역사상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두바이를 보면은 사실 두바이도 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허황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두바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 위에 그런 도시가 생길 거라고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뭐 예. 제가 알기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도 이런 걸 다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역시 두바이를 본떠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재까지는 반신반의하지만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2의 중동 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중동 우리가 이제 속빈 강정이 되지를 않아야 되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가 수주들. 이게 항상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입찰 방식은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뭐 사실 그 계약의 어떤 속내라든지 속사정 같은 거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업 어떤 비밀이고 하는 건데 비공개 입찰 비공개 현상이기 입찰이고 때문에.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갖다가 강하게 독려하고 뭐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저가 수주 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속빈 강정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잘 좀 따져가지고 좀 수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일본도 갈 예정이었는데 일본은 안 갔습니다. 취소했어요. 이것도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뭐 천 이제 원장님?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에서 얻을 만큼 얻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뭐 기초적으로 외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컸고요. 예, 예. 일본과 미국의 어떤 뭐 밀월 관계에 굉장히 지금 뭐 사실 불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과정에서 꼭 여기는 뭐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좀 예. 했고 했는데 뭐 증산 이 문제로 사우디와 좀 티키타카 가서도, 하잖아요. 예, 그죠? 하고 또 뭐 까마귀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예, 연결되는데 꼭 처리를 하겠다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했는데요. 얻을 거는 많이 얻은 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26개 MOU가 이제 됐고요. 예. 이것이 만약 잘 되면은 사실은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철도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기관 시설 까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요. 사실 지금 수주를 보시면요, 사우디 내 이 국내 기업이 지금 54%, 네.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14%, 그리고 한국이 13%인데 통신이라든가 기관 산업은 중국이 싹쓸이 해갔어요. 예.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본공사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뭐 활기차게 들어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빈 살만이 지금 황세자가 지금 꿈꾸는 것은 이 뭐 자기 말로 우리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당신이 갖고 있는 폰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보더니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한번 하는데 한국 들어오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기투합이 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1973년도 우리 중동에 최초로 나가서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이 1,551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150조잖아요. 이걸 한 방에 50년간 했던 것을 3, 4년 내에 우리가 뭐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중동의 제2의 중동 붐일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제2의 중동 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대적인 숙제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요, 이게 상당한 호재라면 살만 왕세자가 떠나고 난 뒤에 주식시장도 뭔가 화답하듯 반등을 하고 크게 올라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오른 거 있지만 오히려 수혜주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미글로벌 마이너스 17, 현대건설 마이너스 6.8, 삼성물산 마이너스 1.61 떨어졌는데 이건 뭐 호재 소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50% 이상씩 올랐기 예.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라인시티에 지금 사실 PM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진행을 가는데 그런데 지금 가자마자 이제 공사는 뭐 미국의 백테리 한다. 뭐 그다음에 인프라는 뭐 시카미에서 한다. 그리고 지금 26km에 지금 철도공사가 나왔거든요. 지하철도공사. 예. 근데 우리나라가 14km밖에 못 얻었어요. 현대 삼성물산하고 현대 롯데하고 했는데 나머지 16km를 스페인에서 먹어갔어요. 네. 야 이거 100%가 아니네. 우리도 경쟁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굉장히 한 100%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좀 나눠서 가지는 부분들에 시장이 이거 좀 뭐 우리가 좀 보고 지내야 되겠다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갈 거고요. 이 지금 공사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취미가요.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게임사의 2대 주주로 갖고 있고요. 일본에서 2개, 미국에서 4개의 게임사를 샀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붙이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판이 벌려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고민거리는 우리가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재계 정부가 노력하고 있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재계 유치 지원 활동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윤평론가님, 둘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가장 우리로서는 좋은 그러니까요. 방법이겠죠. 어쨌든 엑스포 유치에도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치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부산 엑스포에 참여를 갖다가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협상의 도구로도 하나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답이 있어요. 3개 국가에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네. 하나, 나머지가 로마입니다. 예. 로마 밀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네, 역선택.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공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음 써주고 어음 받고 현금 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어쨌든 새로운 기회장이 돼서 우리 경제에 좀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영 원장님, 윤석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